첫 출근 날, 실수로 회장님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전 직원이 제가 해고당하는 꼴을 보겠다며 비웃었죠.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아내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회사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도 머릿속이 하얘졌죠. 우린 생판 초면인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저는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혜민, 힘내자. 첫 출근부터 지각할 순 없잖아. 저는 속으로 되뇌며 개인 물품이 가득 담긴 종이 상자를 끌어안고 눈앞에 번쩍이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이 서서히 닫히고 나서야 저는 이 엘리베이터가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말도 안 되게 호화로웠거든요. 사방은 거울로 되어 있고 바닥에는 푹신한 짙은 회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시더우드 향기가 감돌았죠. 그리고 저 혼자였습니다. 잠깐만. 아까 로비에서 일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직원들이 왜 다들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을까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8시 55분. 다행히 9시 업무 시작까지 5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신입 교육대 들었는데 천상그룹은 근태 관리가 아주 엄격해서 지각 한 번만 해도 인사 기록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별일 없겠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 살림살이가 전부 들어있었죠. 3년 쓴 텀블러, 전문 서적 몇 권, 작은 스킨답서스 화분, 그리고 오늘 아침 엄마가 첫 출근 잘하라고 행운의 부적이라며 쥐어주신 합격력까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천상그룹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으로서 저는 설레면서도 무척 긴장됐습니다. 천상그룹은 시가총액 수십조에 달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소위 인서울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제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죠. 마케팅팀 어시스턴트 자리를 위해 저는 5차 면접까지 통과했고 수백 명의 경쟁자를 물리쳤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15층, 16층, 17층.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20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밖에는 정장을 빼입은 남자 대여섯 명이 서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키는 좋기 185cm는 넘어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표정이 차갑고 눈빛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 뒤에 선 사람들은 누가 봐도 부하 직원들로 모두 숨을 죽인 채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어제 큰맘 먹고 산 50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초라한 종이 상자를 든 채 제가 있어서는 안 될 이 공간에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 스치는 놀라움, 그리고 이내 노골적인 경멸과 구경꾼의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회장님 전용 엘리베이터인 거 모르나? 회장님 전용 엘리베이터. 제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어제 신입교육대 인사팀에서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이 건물에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3대 있고 일반 직원은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어느 것인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안내 데스크에서 가장 가깝고 사람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신입이라 잘 몰랐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끼며 더듬더듬 변명했습니다. 신입이면 규정을 어겨도 된다는 건가? 다른 남자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종이 상자를 쥔 제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 있던 남자. 천상그룹의 회장 권희철은 그저 차갑게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얼음장 같아서 제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은 면접을 준비하며 익히 들어왔습니다. 28세의 가업을 물려받아 3년 만에 그룹의 순이익을 2배로 늘린 입지전적인 인물. 업계에서는 냉혹한 철혈군주로 통하며 실수를 저지른 직원은 가차없이 내친다고 했죠. 저는 제 미래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입사 첫날 해고당하고 회사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는 미래를요. 저를 위해 투잡까지 뛰시며 뒷바라지해 주신 엄마는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는 모든 희망을 제게 걸고 계셨습니다. 천상그룹에 입사했다고 부러워하던 동기들은 또 어떻고요?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인덴 어럭세만 금태 안경의 남자가 한 걸음 나서며 제게 엄하게 물었습니다. 어느 부서 소속이지? 사원증은 저 오늘 첫 출근이라 아직 사원증이.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마케팅팀 오혜민입니다. 오혜민, 권희천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매력적이었죠.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와 시더우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저를 훑어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모두를 경악하게 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긴 손가락을 뻗어 제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마치 수천 번은 해본 듯 자연스러운 몸짓이었죠. 그리고는 크지 않지만 20층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이 건물 전체의 시간이 3초간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보,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앞에 이 잘생겼지만 완전히 낯선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걸까요? 보여?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금태 안경 남자는 입을 떡 벌려 달걀 하나는 들어갈 것 같았고, 방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남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하는 표정으로 충격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권희천은 주변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에서 자연스럽게 종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도 익숙해서 마치 여러 번 연습한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보낸다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정했습니다. 왜 혼자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왔어? 저는 완전히 상황 파악이 안 돼 횡설수설했습니다. 이거 혹시 최신 몰래카메라인가요? 아니면 천상그룹의 기상천외한 입사 테스트. 권희천은 돌처럼 굳어버린 임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사무적이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 이사님, 이 사람은 오혜민, 제 아내입니다. 오늘부터 마케팅팀에서 일하게 됐어요. 특별 대우가 아니라 공정한 대우와 배움의 기회를 얻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최 이사라고 불린 금태 안경 남자가 꿈에서 깨어난 듯 허둥지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요,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그리고 권희천은 그의 말을 끊고 아까 저를 비웃었던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박 부장,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건 상생의 문화이지 신입을 배척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작년 3분기 보고서에 데이터 오류가 몇 개 있던데 오후까지 수정본 제출하도록 하세요. 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권희천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저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케팅팀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여전히 떨렸지만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 그는 고집하지 않고 옆에 있던 최 이사에게 제 종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최 이사님, 오혜민 씨 마케팅팀까지 안내해주고 자리 좀 챙겨주세요. 네, 회장님.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히고 권희천과 그의 핵심 임원들을 태운 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최 이사의 극진한 안내를 받으며 마케팅팀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호기심, 부러움, 심지어 질투가 가득한 시선들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오혜민 씨, 아니, 사모님, 이쪽입니다. 최 이사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거의 아첨에 가까울 정도로 공손했습니다.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신분을 몰라 뵙고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겨우 이성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혜민이고 마케팅팀 신입 어시스턴트입니다. 그리고 최 이사님, 이건 아마 오해가, 사실 저희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부인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권희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셈이잖아요. 그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사실을 밝힌다면 저는 바로 해고당하게 될까요?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억지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권희천의 의도가 무엇이든 일단은 그가 저를 공경해서 구해준 셈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일자리가 절실했습니다. 회장님과 참 잘 어울리십니다. 최 이사가 자기가 뭘 안다는 듯 비밀 결혼하셨군요. 하는 표정으로 말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는 것보다 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의 해명을 포기했습니다. 마케팅팀 사무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최 이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오혜민 씨, 아까 일은 회장님께서 원치 않으시니 저희가 꼭 비밀로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케팅팀에도 제가 잘 얘기해 두겠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마케팅팀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일제히 저를 향해 쏠렸습니다. 소문은 이미 들불처럼 부서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최 이사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할 신입사원 오혜민 씨입니다. 다들 새로운 동료를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이내 성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곧 모두가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 담긴 호기심과 의심, 질투는 마치 칼날처럼 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마케팅팀의 임유라 팀장이었죠.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 미묘했죠. 환영해요, 오혜민 씨. 그녀의 미소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눈에는 한 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자리는 저쪽이에요. 김 대리가 안내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는 작게 말하고 종이 상자를 든 채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낯선 자리에 앉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료들을 보니 여전히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권희천은 왜 저를 아내라고 불렀을까요? 저를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착각한 걸까요? 저는 핸드폰 전면 카메라를 켜고 화면 속에 평범하기 짝이 없는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청순하지만 눈에 띄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죠. 피부는 하얀 편이고 눈도 코도 평범했습니다. 길 가다 마주치면 금방 잊어버릴 그런 얼굴. 이런 제가 어떻게 전설 속의 인물 같은 권희천과 엮일 수 있었을까요? 혹시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쩌면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일지도 모른다고. 혹은 권희천에게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고 제가 우연히 그 계획의 일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어 이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냥 사람을 착각한 걸 거야. 곧 그가 사실을 밝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착각한 거라면 어떻게 내 이름 오혜민을 정확히 불렀을까? 오혜민 씨, 팀장님이 사무실로 오시랍니다. 한 동료가 제 파티션을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제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는 제게 너무나도 소중했고 어떻게든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여보라고 부른 그 남자는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임유라 팀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릴 때 제 심장은 북처럼 울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두꺼운 나무 문 너머로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임유라 팀장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저를 등지고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꼿꼿한 실루엣이었죠. 사무실은 그녀처럼 간결하고 고급스러웠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겼습니다. 팀장님 부르셨어요.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손에는 커피 잔이 들려 있었죠. 그녀의 시선이 제 저렴한 정장 재킷부터 낡은 구두까지 훑었습니다. 부하 직원을 보는 눈빛이라기보다는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앉아요. 그녀가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얌전히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오혜민 씨, 맞죠? 그녀는 가죽 의자에 앉아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은 들었어요. 저는 입을 열어 해명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상에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프로 정신이에요. 그녀는 제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권 회장님과 어떤 사이든 여기서는 당신도 한 명의 직원이라는 걸 명심했으면 해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군요. 알겠어요? 네, 팀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은 사고였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사고.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조소가 섞여 있었죠. 사고였든 아니든 이제 회사 전체가 당신이 회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당신에게도 우리 마케팅 팀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녀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님과 무슨 사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팀에서는 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관계를 이용해서 특혜를 누리거나 업무 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이라도 회사 규정은 존중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는 제 앞에 서류 한 뭉치를 밀었습니다.
이게 이번 달 당신의 첫 번째 과제예요. 회사에서 새로 출시하는 럭셔리 스킨케어 라인인데 시장 조사와 초기 프로모션 기획안을 작성해야 해요. 일주일 줄게요. 금요일 퇴근 전까지 제출하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신입에게는 꽤 벅찬 업무량이었습니다. 문제 있나요? 그녀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없습니다. 기한 내에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임유라 팀장은 제 대답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나가서 일 보세요. 마케팅팀은 무능한 직원은 필요 없으니까. 사무실을 나오자 등줄기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임유라 팀장은 명백히 저와 권희천의 그 알 수 없는 관계를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니 동료들은 일하는 척했지만 힐끔거리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나지막한 수근거림도 들려왔죠. 쟤야? 되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회장님이 왜? 너도 알잖아. 높은 사람들은 취향이 독특하다니까. 조용히 해. 이제 사모님이시라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실력만이 제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자리에 막 앉았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드니 권희천의 비서, 박진우 비서였습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봤던 아주 유능해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네, 그럼요. 저는 옆으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미소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회장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자리와 업무 환경은 만족스러운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비서는 제 긴장을 눈치챈 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오혜민 씨, 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선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개인적인 일로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퇴근 후 주차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수수께끼가 풀리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금방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떠나자 주변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업무에 집중하며 임유라 팀장이 내준 과제를 파고들었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처음이라 자료조사가 많이 필요했죠. 다행히 동료인 김민준 대리가 친절하게 기본적인 상황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혜민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민준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 회사가 좀 그래요. 가십거리 하나 생기면 며칠은 시끄럽거든요.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고마워요.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어떤 의도도 없는 순수한 친절을 느꼈습니다. 아, 맞다. 그 신제품, 제가 좀 아는데 예전에 저희 팀에서 사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공유 폴더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정말요. 너무 고마워요. 민준 씨의 도움 덕분에 일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임유라 팀장이 그리고 회사 전체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권희천,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금 꾸물거리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퇴근한 후에야 짐을 챙겨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는 예상대로 박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마이바흐 옆에 서 있다가 저를 보고는 공손하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혜민 씨, 타시죠. 차에 올라타니 권희천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캐주얼 정장으로 갈아입어 낮의 날카로움 대신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를 풍겼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더 클라우드 9호로 가주세요. 그가 기사에게 말하고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내서 미안합니다. 회장님, 저는 용기를 내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 말입니다. 오늘 아침 일 덕분에 곤란한 상황은 면했지 않습니까?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죠.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그러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 아는 사이였나요? 그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내가 아내가 필요하고 당신이 그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권희천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빛과 어둠 속에서 그의 옆모습은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명목상의 아내가 필요합니다. 기간은 1년. 그 대가로 당신은 안정적인 직장과 괜찮은 급여, 그리고 1년 뒤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범한 비즈니스 계약을 논하는 것 같았죠. 왜 저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경이 깨끗하고 복잡한 인간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이 일자리가 절실해서 쉽게 거절하지 않을 테니까.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죠. 엄마는 지난달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동생은 내년에 수능을 보는데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죠. 천상그룹의 연봉은 제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 계약 결혼이 필요하신 거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건 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은 동의할지 안 할지만 대답하면 됩니다. 제가 거절한다면요. 당신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죠. 이뮤라 팀장 성격상 자신을 속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비록 그 시작이 나였다고 해도 말이죠. 업계 평판이 나빠져서 좋은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는 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정중한 방식으로요. 생각할 시간은 3일 주겠습니다. 차는 한 고층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더 클라우드 9이라는 간판이 밤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하죠. 회사 전체가 우리를 부부로 알고 있으니 서로에 대해 알아갈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차에서 내려 제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의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권 회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 전체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졌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모든 테이블이 극도로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권희천은 익숙하게 메뉴를 주문했고 심지어 제가 고수를 못 먹는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인정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알아야 하니까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단 하루 만에 제 정보를 얼마나 파악한 걸까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는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에 동의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존중과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우린 명목상의 부부일 뿐 사적으로는 서로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자리에만 저와 동행해주면 됩니다. 필요한 자리라면요. 회사 행사, 가족 모임, 가끔 있는 공식 석상 같은 것들. 그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계약서에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디저트로 초콜릿 용암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권희철은 제 앞에 놓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알다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이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일 겁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차는 제가 사는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저녁 감사합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말했습니다. 오혜민 씨. 그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당신에게 불공평한 제안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죠. 적어도 이 거래는 당신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대답 없이 어두운 계단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원룸에 돌아와 문에 기댄 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권희철은 가짜 아내가 필요했고 저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가족들의 성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더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 황당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의 메시지였죠. 혜민아, 새 직장은 어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엄마에게 더 나은 생활을, 동생에게 걱정 없는 미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1년의 시간으로 더 안정된 미래를 살 수 있는 거죠. 만약 거절한다면 저는 정말 일자리를 잃고 이 도시에서 발붙이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뮤라 팀장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권희천의 문자였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오늘 아침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거절했다고 해서 해고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문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냉혹한 사업가일까요? 아니면 그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걸까요? 밤은 깊어갔고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천상그룹 빌딩 꼭대기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가장 밝은 불빛은 분명 권희천의 사무실일 겁니다. 3일, 다음날 아침, 저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권희천의 말을 곱씹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죠. 거울 속 제 얼굴은 팬더처럼 쓰랬습니다. 간단히 씻고 저는 가장 평범한 흰 셔츠와 검은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눈에 띄면 안 됐으니까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의 미소는 어제보다 10배는 더 친절했습니다. 오혜민 씨, 좋은 아침입니다. 엘리베이터 눌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서둘러 일반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동료들 틈에 끼어 엘리베이터에 타자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과 억눌린 수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쟤야, 별거 없어 보이는데 어제 회장님이랑 더 클라우드 구에서 저녁 먹었대. 진짜. 거기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하는 곳 아니야? 저는 엘리베이터 층수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드디어 20층. 저는 거의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마케팅팀 사무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 시끄럽던 사무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키보드 소리, 전화벨 소리, 일부러 키운 듯한 대화 소리들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시선들은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죠. 오혜민 씨, 잠깐 봅시다. 임유라 팀장이 사무실 문 앞에서 무표정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아요. 그녀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밀었습니다. 이건 마케팅팀 3분기 프로모션 기획안 초안이에요. 오늘 중으로 다 읽고 분석 보고서 제출하세요. 서류는 좋게 50페이지는 넘어 보였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려워요? 그녀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회장님께서 공정한 대우와 배움의 기회를 주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팀이 신입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높은 기준, 엄격한 요구. 그녀는 공정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중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좋아요. 그녀는 제 얼굴을 잠시 뜯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나가서 일 보세요. 아, 그리고 점심에 신입 환영 회식이 있어요. 아래층 옥정원에서 12시까지 늦지 말아요.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와 저는 두꺼운 기획안을 펼쳤습니다. 신입에게 하루 만에 분석 보고서를 쓰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서류와 컴퓨터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11시 50분. 저는 겨우 보고서의 초안을 완성하고 뻐근한 목을 풀었습니다. 혜민 씨, 밥 먹으러 가요. 민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옥정원은 회사 근처의 고급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마케팅팀은 큰 룸을 예약했죠. 제가 들어섰을 때 임유라 팀장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왼쪽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명백히 제 자리였죠. 혜민 씨, 왔군요. 여기 앉아요. 그녀가 완벽한 미소로 손짓했지만 그 안에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은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나눴지만 저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혜민 씨, S대 나왔다고 들었어요. 맞은편의 서정아 대리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제 대각선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죠.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S대 좋죠. 근데 우리 회사에 S대 나온 사람 꽤 많잖아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상에 들어온 거 보면 혜민 씨 정말 대단한가 봐요.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칭찬하면 교만해 보이고 겸손하면 실력을 부정하는 꼴이었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열심히 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대답을 택했습니다. 그럼요. 회장님이 계신데 당연히 증명할 수 있겠죠. 다른 남자 동료가 끼어들자 억눌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룸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문 앞에는 권희천과 박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안을 쓱 훑어보더니 제게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임유라 팀장이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마케팅팀 신입 환영회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그의 말은 가벼웠지만 그의 존재감은 룸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권희천은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꽂히는 게 느껴졌죠. 신경 쓰지 말고 계속들 하세요. 그가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0분은 숨 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권희천은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찐 생선 한 조각을 제 그릇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요.
너무 말랐어. 그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부부인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일은 할 만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임유라 팀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임 팀장은 우리 회사 최고의 마케팅 팀장 중 한 명이니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임유라 팀장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아, 맞다. 권희천이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모님께서 당신을 보고 싶어 하셔. 퇴근하면 데리러 갈게. 룸 안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물을 마시다 살에 들릴 뻔했습니다. 긴장할 거 없어. 그냥 간단한 저녁 식사야. 그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눈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수많은 시선 속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식사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레스토랑을 나설 때 권희천은 자연스럽게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또 뭐고요? 우린 아직 내게 답을 주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대답과 상관없이 어떤 일들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모님께서 뉴스를 보셨거든요. 뉴스요? 그는 핸드폰으로 경제 뉴스 사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천상그룹 권희천 회장. 극비 결혼. 상대는 신입사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어제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찍힌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죠. 사진 속에서 권희천은 제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사진이군요. 제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내부에 나를 흠집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사진이 돌았고 오늘 아침에 언론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제 사생활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순리대로 가는 게 낫죠. 당신이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그는 내리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겠네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당신의 대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제가 거절한다면요. 뉴스가 났는데도요. 그럼 내일 모든 게 오해였고 당신은 내 먼 친척 동생인데 내가 사람을 착각한 거라고 해명 기사를 낼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아무도 믿지 않겠죠. 언론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거고 회사에서 당신의 입장은 더 곤란해질 겁니다. 그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뭘 준비해야 하죠? 그냥 당신답게 행동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왔습니다. 퇴근하면 박 비서가 데리러 갈 겁니다. 자리로 돌아온 저는 붕 뜬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겨우 퇴근 시간이 되어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는 박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평범한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먼저 옷부터 갈아입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차는 고급 드레스 샵 앞에 멈춰 섰습니다. 1시간 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아한 미색 원피스, 단아한 올림머리, 작은 진주 귀걸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박 비서는 저를 산 중턱에 있는 한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차는 은행나무가 늘어선 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권희천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그가 다가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죠. 제가 손을 빼려 하자 그가 더 꽉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가 속삭이더니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혜민 씨 왔습니다. 계단에서 중년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아버님은 인자한 인상이었고 어머님은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혜민입니다. 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어서 와 앉으렴. 어머님께서 다정하게 제 손을 잡고 소파에 앉히셨습니다. 이천이 이 녀석, 결혼 같은 큰일을 말도 없이. 우린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니까. 제가 너무 떠들썩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권희천이 제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제 어깨 뒤로 팔을 둘렀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저는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가족부터 학업, 직장까지 많은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권희천은 중간중간 끼어들어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며 제가 곤란하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듣자 하니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어머님께서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지병이 좀 있으세요. 심각한 건 아니고요. 어이구, 그러면 안 되지. 연세가 있으시면 더 조심해야 해. 이천아, 혜민 씨 어머님, 서울 큰 병원에서 종합 검진 받으시게 예약 좀 해드려라. 어머니, 이미 예약했습니다. 권희천이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언제 예약을 한 걸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떠날 때 어머님께서는 제 손을 잡고 작은 보석함을 쥐어주셨습니다. 첫 만남인데 작은 선물이야. 약소하지만 받아주렴. 차에 타서 상자를 열어보니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해요. 받을 수 없어요. 받아둬. 안 그러면 어머니께서 더 신경 쓰실 거야. 권희천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결정을 말해줘요. 인주스토 앙가람진제. 저는 보석함을 꽉 쥐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실을 전부 알고 싶어요. 왜 가짜 결혼이 필요하신 거죠? 1년 뒤에는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길어야 1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가장 큰 소원은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걸 보는 겁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게 깔렸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제가 미혼이라는 점을 공격하는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결혼은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죠. 1년 뒤에는요. 1년 뒤 당신이 원한다면 천상에 계속 남아서 일할 수 있습니다. 떠나고 싶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습니다. 우리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평화롭게 이혼할 겁니다.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차가 저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동네 안까지 들어오지 않고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건 계약서 초안입니다. 그가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가져가서 읽어보고 내일 답을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권희천 씨, 제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정말 저를 사촌 동생이라고 발표하실 건가요?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은 길이니까요. 저는 차문을 열고 내리기 전에 그를 돌아봤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단순히 제 배경이 깨끗해서요. 밤의 어둠 속에서 그의 옆모습은 조각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면접 때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은 끈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을 버텨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차문을 닫고 검은 세단이 밤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 내용은 아주 상세했습니다. 1년간의 명목상 부부 관계, 필요한 공식 석상 및 가족 모임 동행. 그는 제게 매달 0만 원의 활동비와 1년 뒤 5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간 동안 사생활은 서로 간섭하지 않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부부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죠. 50억, 그 숫자에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이 돈이면 엄마를 최고의 병원으로 모실 수 있고 동생의 대학 등록금도 작은 집의 계약금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1년 동안 낯선 남자를 사랑하는 척하며 거짓과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의 메시지였죠. 혜민아, 회사에서 건강검진 시켜줬다며. 정말 고마운 회사다.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꼼꼼하게 봐주시더라. 다음 주에 결과 나온대. 너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회사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해야 한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제가 동의하기도 전에요.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천상그룹 빌딩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게 다 거래일지도 모릅니다. 1년의 시간으로 더 확실한 미래를 사는 것. 저는 펜을 들어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민. 오늘부터 이 이름은 진짜든 가짜든 다른 이름과 묶이게 될 겁니다. 저는 서명한 페이지를 사진 찍어 권희천에게 보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 오세요. 구청에서 봅시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법적으로 권희천의 아내가 됩니다. 아침 6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침대 머리맡에는 서명한 계약서와 제 신분증,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권희천의 문자였죠. 8시 구청에서 봅시다. 박 비서가 갈 겁니다. 저는 차가운 물로 세수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7시 반, 박 비서가 아파트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구청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중심가가 아닌 조금 한적한 서부의 한 구청이었죠. 회장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 비서가 제게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건넸습니다. 혹시 모르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얼굴의 반을 가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청 안은 한산했고 권희천이 구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가벼운 변장을 하고 있었지만 특유의 아우라는 감출 수 없었죠. 왔어요? 그가 다가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긴장하지 마요. 그가 속삭이고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혼인 신고하러 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선서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사가 2분. 좀 더 가까이 붙어서 웃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권희천은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2분.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직원이 우리에게 붉은 표지의 증서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방금 찍은 행복한 신혼부부처럼 웃고 있는 우리 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구청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거 껴요. 권희천이 제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다이아몬드는 정교하게 세공되어 있었죠. 결혼 반지, 연극은 제대로 해야죠. 저는 망설이다 반지를 받아 무명지에 꼈습니다. 제 손가락에 꼭 맞았습니다. 제 사이즈는 어떻게? 그날 레스토랑에서 물컵 잡는 거 보고 알았어요. 그의 세심함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도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죠. 가요. 회사에 데려다 줄게요. 오늘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차에 타자 그가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추가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조만간 이사할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이사요? 결혼했는데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 시내에 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방은 충분하니 서로 방해하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사는 곳은 회사에서 너무 멀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별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이사하죠? 오늘 저녁에 박 비서가 도와줄 겁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습니다. 차가 회사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점심은 같이 먹읍시다. 구내식당에서 우리 관계가 자연스러워 보이게 해야 하니까요. 꼭 그래야 하나요? 이 계약이 의심받지 않고 효력을 발휘하길 바란다면 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당신을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혜민 씨. 서명을 한 이상 우리는 이 연극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어설픈 연기는 금방 들통나기 마련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오늘의 시선은 어제보다 더욱 뜨거웠습니다. 사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들은 제게 깍듯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거의 도망치듯 20층에서 내렸습니다. 혜민 씨, 잠깐 봅시다. 임유라 팀장이 사무실 문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죠. 앉아요.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 말인데 회장님과 대체 무슨 관계죠? 어제는 부부라고 하더니 인사 기록에는 미혼으로 되어 있던데요. 저는 당신의 직속 상관으로서 특히 이 일이 부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반지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저희 부부 맞습니다. 아직 서류 정리를 못했을 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침착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오늘 아침에 막 하고 오는 길입니다. 임유라 팀장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어제 뉴스도 사실이었군요.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팀에서 특혜는 없습니다. 어제 제출한 보고서 봤는데 분석이 너무 얕아요. 데이터도 부족하고 메일로 수정사항 보냈으니 오늘 퇴근 전까지 다시 제출하세요. 네, 팀장님. 그리고 회장님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업무상 편의를 얻으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만약 그런 일이 발각되면 회장님 아내라도 회사 규정대로 처리할 겁니다. 알겠어요. 네. 사무실을 나오자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임유라 팀장은 제게 어떤 특권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권희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려와요. 구내식당에서 기다릴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시끌벅적했지만 권희천이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식판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요. 여기 제육볶음이 맛있는데
단짠단짠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가 자연스럽게 말하고는 배식 코너에 주문했습니다. 그가 제 식성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또 조사한 걸까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익숙해지면 괜찮을 겁니다. 권희천이 제게 수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말이야 쉽죠. 제가 작게 투덜거렸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그의 날카로운 인상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 나도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옅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 잘 못 주무셨어요? 말을 뱉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으니까요. 처리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다 읽어봤어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해요. 계약서에 필요한 경우에 사랑하는 부부처럼 보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도 그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죠. 하지만 적당히. 그가 제 그릇에 제육볶음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같이 점심 먹고 가끔 같이 출퇴근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굳이 애정 행각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이니까. 점심 식사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임유라 팀장과 마주쳤습니다. 권 회장님, 혜민 씨. 그녀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임 팀장, 권희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민 씨가 아직 신입이라 배울 게 많을 테니 잘 좀 부탁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차별 없이 대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단어에 힘을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권희천이 말했습니다. 임 팀장은 유능하지만 아주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시험을 통과하면 천상에서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럴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보고서 수정에 매달렸습니다.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죠. 사무실에는 민준 씨와 저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혜민 씨, 아직 안 갔어요? 이제 가려고요. 먼저 가요. 네, 그럼. 아, 맞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점심에 회장님이랑. 진짜였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보는 그대로예요. 대박. 그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근데 혜민 씨, 임 팀장님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던데 조심해요. 민준 씨가 떠나고 저는 보고서를 최종 확인한 후 임유라 팀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박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먼저 댁으로 가서 짐을 챙기시죠. 회장님께서는 오늘 저녁 약속이 있으셔서 늦게 들어가실 겁니다. 꼰지나 2년간 살았던 작은 원룸을 보니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라하지만 모든 물건에 제 추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엄마와 동생 사진만 챙겼습니다. 차는 시내 중심의 한 고급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권희천의 아파트는 꼭대기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지문 등록해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방은 왼쪽, 회장님 방은 오른쪽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세요. 박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는 아주 넓고 흑백톤의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사람 사는 흔적이 거의 없었죠. 박 비서가 떠나고 텅 빈 거실에 혼자 서 있자 낯뜸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1년 동안 내 집이라고? 제 방은 아주 넓고 창밖으로는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옷장에는 태그도 떼지 않은 새 잠옷과 실내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권희천의 문자였죠. 미안, 약속이 늦어질 것 같아. 냉장고에 음식 있으니
먼저 먹고 있어요. 현관 비밀번호는 1025. 내일 바꿔요. 그의 생일일까요? 냉장고 안에는 반찬통에 담긴 음식들이 있었고 전자레인지 2분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음식을 데워 거대한 식탁에 혼자 앉아 먹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혜민아, 새 직장은 적응 잘하고 있지. 엄마 오늘 건강검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칭찬하셨어. 걱정 마.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요. 동료들도 다들 잘해줘요. 엄마, 약 잘 챙겨 드시고 주말에 보러 갈게요. 권희천. 그는 지금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어 잡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우리는 계약 관계일 뿐 그의 사생활은 나와 상관없어.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희천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잠시 머물다 오른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365일. 이제 겨우 첫날이 지났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어제 제가 입고 온 옷 대신 깔끔하게 개어진 새 정장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사이즈에 꼭 맞는 이름만 들어본 명품 브랜드의 옷이었습니다. 옆에는 메모가 있었죠. 갈아입을 옷은 옷장에, 아침은 부엌에,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어서 먼저 나간다. 저녁에는 부모님 댁에서 식사 있으니 6시에 박비서가 데리러 갈 거야. 권희천, 이 남자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는 사람일까요? 아침 8시 반, 박비서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사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께서 회사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앞으로는 저 혼자 다닐게요. 매번 번거롭게 회장님의 뜻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매일 10,000원 지하철로 출근하시는 모습이 보이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그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재벌 총수의 아내가 지하철로 출근한다는 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죠. 박 비서님,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원래 그렇게 남을 잘 챙기는 분이신가요? 박 비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일에는 엄격하시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실 무척 세심한 분입니다. 다만 표현을 잘 안 하실 뿐이죠. 얼마나 같이 일하셨어요? 5년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룹을 맡으신 직후부터요. 그는 룸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은 좋은 분입니다. 가끔 방식이 좀 직설적이어서 그렇지요. 회사 근처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박 비서가 제게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임 팀장님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안에는 고급 베이커리의 디저트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회장님께서 임 팀장님의 특별한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에 희미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경고이자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권희천은 임유라 팀장에게 내가 그의 사람이며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회사에 들어서자 오늘의 시선은 더욱 복잡 미묘했습니다. 어제는 호기심이었다면 오늘은 경외심과 과장된 친절함이 섞여 있었죠. 저는 임유라 팀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쇼핑백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팀장님,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쇼핑백을 힐끗 보더니 눈썹을 까딱했습니다. 회장님께 고맙다고 전해줘요. 앉아요. 어제 보고서 봤는데 발전은 했지만 아직 부족해요. 그녀는 제 보고서에 붉은 펜으로 빽빽하게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더 깊어져야 하고 경쟁사 동향 파악도 부족해요. 그리고 이 부분 홍보 전략 예산이 너무 비현실적이야. 실제로는 최소 20%는 더 들 겁니다. 그녀의 지적은 날카로웠지만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퇴근 전까지 수정본 제출하세요. 그리고 오후에 고객사 미팅이 있는데 김 대리랑 같이 가서 배우도록 해요. 제가 보고서를 들고 일어서자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 디저트는 잘 받았다고 회장님께 전해줘요. 그분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내 팀에서는 오직 실력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라고. 오전 내내 저는 보고서를 수정하고 오후 미팅 자료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권희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점심에 회의가 길어져 혼자 먹어요. 그의 문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구내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몇몇 여직원들이 멀지 않은 곳에서 저를 보며 수군거렸죠. 쟤야, 회장님이 대체 뭘 보고? 듣자 하니 집안도 평범하고 엄마도 아프다던데 혹시 애 가진 거 아니야?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게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밥을 씹었습니다. 화내면 지는 거야. 혜민 씨, 여기 자리 있어요? 민준 씨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질투하는 거니까. 오후 2시, 저와 민준 씨는 고객사인 미즈 코스메틱에 도착했습니다. 미팅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이사는 저희 기획안에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당신들은 우리 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군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판에 박힌 아이디어가 아니라 획기적인 크리에이티브입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조사했던 자료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사님,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분기 주력 상품이 35세 이상을 타겟으로 한 안티에이징 라인이셨죠. 하지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 30대 소비자의 스킨케어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저희는 이들을 타겟으로 한 간편하지만 효과적인 컨셉의 라이트 스킨케어 라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컨셉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을 펼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겁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즈의 이사가 다시 기획안을 펼쳐보더니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발상이군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민준 씨가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네, 라이트 스킨케어 컨셉에 맞춰 다음 주까지 더 구체적인 제안서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즈의 이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혜민 씨라고 했죠. 관찰력이 아주 예리하군요. 다음에도 좋은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인포팅, 알모스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혜민 씨, 진짜 대단해요. 아까 그 이사 표정 봤어요? 하마터면 계약 날아갈 뻔했는데. 오후 6시 박 비서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저를 어머님 댁으로 데려갔죠. 저녁 식사는 권희천의 부모님과 함께였습니다. 혜민이 오늘 정말 예쁘구나. 어머님께서 다정하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범한테 들었다. 오늘 회사에서 큰 건 하나 했다며. 저는 놀라서 권희천을 쳐다봤습니다. 오후에 미즈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민 씨 덕분에 미팅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요. 그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님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소식은 언제쯤 들을 수 있는 거니? 저는 마시던 차를 뿜을 뻔했습니다. 그때 권희천이 서재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서두를 일 아니에요. 혜민 씨도 이제 막 회사에 적응하는 중이고 저희는 천천히 생각할 겁니다. 인주링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권희천이 물었습니다. 피곤하죠? 네, 조금요. 연기하는 게 출근하는 것보다 더 힘드네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연기 잘하던데요. 부모님께서 당신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권희천이 저를 위해 자선 경매에서 수억 원짜리 그림과 수십억 원짜리 목걸이를 낙찰받고 다른 여자들의 비아냥거림에서 저를 감싸주고 심지어 발이 아픈 저를 위해 무릎을 꿇고 신발을 갈아 신겨주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자선 디너 파티가 열리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권희천이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그냥 내 옆에만 있어요. 기억해요. 당신은 오늘 밤의 여주인공 중 한 명입니다. 평가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파티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시선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권희천은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완벽한 사모님을 연기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고 권희천은 제게 마음에 들어요? 라고 묻더니 제가 고개를 끄덕인 8억 원짜리 그림과 제가 예쁘다고 한 2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차례로 낙찰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아내 사랑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죠. 이건 그냥 연극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파티 중간 권희천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몇몇 여자들이 제게 다가와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사모님. 이천 씨 같은 사람이 왜 평범한 분과 결혼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혹시 집안이 어려워서 돈 보고 결혼한 건 아니죠? 제가 뭐라고 대꾸하려던 순간 권희천이 나타나 제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선택한 건 그녀의 집안이 아니라 그녀 자신 때문입니다. 제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시죠. 원하이두. 그의 차가운 말에 여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당신은 오늘 아주 잘해줬어요. 비굴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남자가 단지 계약 이행을 위해 저를 돕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발이 아파 힘들어하는 저를 본 권희천은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제 하이힐을 벗긴 뒤 미리 준비해온 플랫 슈즈를 신겨주었습니다. 그 다정함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도 연기의 일부인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다음 주에 있을 또 다른 비즈니스 파티에 동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회사 내부 게시판에 회장 사모님의 신데렐라 스토리, 과연 실력일까, 몸로비일까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권희천의 차를 타고 그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뒷모습 사진과 함께였죠. 순식간에 저는 회사 전체의 가십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즈 코스메틱에서는 제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며 저를 프로젝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권희천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겁니까? 그깟 뜬 소문 때문에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실력으로 증명해 보여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그의 한마디에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즈 코스메틱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기획안이 너무 뛰어나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다만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제가 대외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달 후 미즈 코스메틱의 라이트 스킨케어 라인은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업계의 새로운 성공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아내가 아닌 마케터 오해민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권희천이 제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의 공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게 된 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 실력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빛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알아주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1년짜리 계약 결혼은 어쩌면 제 인생 최고의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남자, 권희천은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것을요.